쌤어순과 길잡이 사형쌤의 수학수다. 재밌고 즐거운 수학수다방 레스토리즈 그 64번째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짠짠짠짠. 안녕하세요, 순이요. 안녕하세요. 사형쌤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는 방정식의 의미, 그 다음에 방정식이 최초에 어떻게 시작했는지 하는 이야기들을 진행을 해봤어요. 네. 그 과정에서 이제 아메스라는 사람이 이름이 나왔었잖아요. 네. 그래서 아메스 파피루스에 담긴 수학 문제 하나 간단하게 나죠. 살펴봤었죠. 네. 그래서 이제 가정법에 의해서 방정식의 해법을 만들었었다. 네. 놀라웠어요, 그죠? 네. 실제로 이집트인들은 이 가정법을 가지고 간단한 2차 방정식의 근사에까지 구했었다고 해요. 오. 1차 방정식만 다뤘던 것이 아니고, 그렇게 가정법을 하는 문제들이 있나요? 예, 비슷한 문제들이 이제 고대 중국의 기록에도 있고, 아, 시험 문제 중에도 없어요. 없죠. 예. 이건 그때 예, 그때 했었던 그냥 방식인 거죠. 예. 그때 썼던 것들이다. 지난번에 소개했던 그 해법도 현대 수학에서는 소개 안 해요. 훨씬 더 간단하게 풀 수 있는데 왜 그렇게 하겠어요? 아, 그보다 더 간단해요, 원래? 그럼요. 근데 왜 저는 기억이 안 날까요? 아, 더 간단하게 푸는 것은 이제 데카르트에 의해서 이제 기호대 수학이 나온 이후에 이야기가 되거든요. 가메스 파피루스에 나온 문제 다시 돌이켜 보면 사형이와 순이 40개의 빵을 샀어. 사형이가 몇 개 먹었는데 순은 4배를 먹었더니 5개가 남았어. 그러면 순은 몇 개의 빵을 먹었을까? 네. 데카르트가 이제 저지난 시간에 했던 것처럼 모르겠으면 모른다라고 두지 말고 S를 그렇죠. 네. 등식. 하필이면 왜 미지수를 x라고 표현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x라고 표현한 거죠. 그러면 수는 x의 4배니까 4x를 먹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둘이 더해서 40개의 빵에서 5개가 남았으니까 총 몇 개를? 35개를 먹은 셈이 돼요. 아, 그렇죠. 그래서 내가 찾아야 되는 x는 바로 이것을 만족하는 x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때 우리 뭐지? x는 b y 플러스 그거 있잖아요. 식. 그러니까 s를 b로 나눴을 때 a를 b로 나누었을 때 a를 b를 나눴을 때 예, 몫이 있고 나머지가 있잖아요. 예. 거기다가 집어넣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아, 이렇게 남았으니까 이거는 나누어서 남은 게 아니잖아요. 빼고 남은 거지. 아, 그거랑 또 다른 그렇죠. 개념이군요. 40개의 빵에서 몇 개의 빵을 뺐더니 5개가 남았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 요때 남았다라는 개념은 나머지와 나머지하고 다른 전혀 개념. 다른 이야기죠. 죄송합니다. 저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어쨌든 먹어버렸으니까 남은 게 있으니까 그 그렇죠. 나머지라고 생각했는데 빼고 남은 그게 거니까. 아니라 없어지고 그렇죠. 다 없어지고 그것만 남았다. 남아있다. 그러니까 나누었을 때 나머지랑은 전혀 다른 좀 다른 이야기예요. 문제군요. 네. 근데 어쨌든 이렇게 데카르트는 등식을 이용해서 표현만 해주면 문제가 해결되는구나 하는 걸 아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잠깐만. 저같이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 않을까요? 있을 수 있죠. 그렇죠. 예. 아니 나머지와 남았다는 개념이 좀 다른 건지. 그렇죠. 동음이의인데 우리는 계속 헷갈리게 같이 쓰니까. 그래서 뭐 혹시나 그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있을 거예요. 네. 자, 넘어갈게요. 그러면 x 더하기 4x는 얼마니까? 5x가 5x 되고 니까. 이게 35랑 같은 거잖아요. 네. 그럼 양쪽이 똑같이 5분의 1을 곱한 결과도 어때야 되니까? 같아야 되니까 이쪽은 x만 남게 되고 네. 이쪽은 7이 남게 되죠. 네. 그래서 사행이는 7개 먹었고 수는 4, 7에 28, 28개 먹었어요. 예, 그러니까 인간이 아니에요. 아, 미안해요. 이렇게 해서 전 인간이 아닙니다. 구해낼 수 있게 된 것은 안 이제 받아줘요, 선생님이 쌤이. 기호대 수학이 만들어진 17세기 이후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한 4,000년 전에 이런 해법을 만들었다라는 건 네. 굉장히 훌륭한 거죠. 그렇죠. 아메스 파피루스는 지난번에 이야기했듯이 아메스라는 사람이 지은 수학 문제와 그 문제의 풀이집이에요. 프리집. 아메스라는 사람이 이걸 왜 지었을까요? 누군가 가르치고 싶었나 보죠. 그렇죠. 누굴까요? 섬인데? 심인데? 왜요? 아까 들으면 알면 안 되나요? 특별해야 되니까 그쵸. 자기 제자들
제자들일까요? 그건 뭘까요? 자기를 따르는 추종자들. 아니죠. 아니요? 이 파피루스 제일 마지막 부분에 응. 이 책의 목적이 쓰여 있어요. 그래요? 예, 음. 번역해 보면 음. 아들아, 아들이었어요. 예, 너도 서기가 돼야 되니까. 그쵸. 이 문제집을 열심히 공부하여 음. 서기가 됨으로써 음. 이 아비와 마찬가지로 보다 풍요로운 미래를 보장받도록 하여라. 여기에도 요즘 유행하는 스카이캐슬 뭐 있는 스카이캐슬 거죠. 아니면 자식들에게 자기 재산을 다 넘기기 위해서 예, 잘 나가는 기업들 이미 넘어갔어요. 그런가요? 이미 너무 오래 전부터 그런 것들이 있었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슬프네요. 아버지의 사랑이기도 하지만 어떤 의미에서 보면 지식을 독점하고자 그러니까요. 하는 그런 욕망도 들어 있는 거죠. 그렇죠. 돈이든 뭐든 어찌됐든 그렇죠. 여러분들 공부하십시오. 그래서 이제 자기 아들을 위해서 음. 수험서로서 만들어졌던 일종의 교재였던 거예요.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아메스 파피루스에 나오는 이런 식의 이제 가정법이라든지 사실 피타고라스의 정리와 관련된 기하학적인 문제들, 다양한 문제들이 이 파피루스에 전해지는 거죠. 좀 다른 문제인데 요 얼마 전에 예, 아들 학교에서 문제 있었던 거 있잖아요. 시험 문제 유출해서 예, 예. 그럼 딸들. 갑자기 딸 쌍둥이 딸인가? 예, 예. 그 얘기가 떠오르네요. 근데 그건 나는 언론이 너무 몰아가게 한 부분도 있다라고 봐요. 그래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모든 증거들이 사실은 지금 정황 증거밖에 없는 상태라. 오늘 보니까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들이 써 있는 메모가 정답의 지가 아니었다. 뭐 이런 식의 얘기도 그래서 있어서. 저는 처음부터도 이건 좀 더 수사 결과가 나와봐야 하는 거지. 너무 마녀 사냥하듯이 몰아가는 게 별로 그렇게 마음에 들진 않았었거든요. 그 기사뿐만 아니라 뭐 비슷한 사건들은 계속 그쵸.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불공정에 대한 어떤 분노가 굉장히 지금 심각한데 이건 그만큼 너무나 많이 불공정하게 당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왔기 때문에 이렇게 공부하십시오. 넘어갔어요. 자, 그러니까. 다시 돌아올게요. 자, 그래서 아메스라는 인물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 이제 이렇게 했는데 네. 어쨌든 4,000년 전에 이미 이 정도의 굉장히 훌륭한 해법들을 인류는 가지고 이거 지웁시다. 불공정하든 있었다라는 거죠. 어찌됐든 예. 자, 야 근데 대단한데요. 그 시대에 그렇죠. 4,000년 전에 이미 이런 이미 해법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 해법들을 만들고 해설판을 만들고 그렇죠. 문제집이 있었네요. 자, 음. 이걸 우리말로 방정식이라고 방정식. 번역한다 그랬잖아요. 네. 한자로 쓰면 이렇게 써요. 기억이 가물가물. 요거 같아요. 확실한가요? 예, 확실할 거예요. 이게 이제 네모 방자예요. 이건 규칙이라든지 혹은 어떤 과정을 나타내는 정자예요. 혹시 모르니 확인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뭐 틀리면 틀릴 수 있죠. 제가 한자 선생은 아니니까요. 규칙. 예. 그러니까 네모안의 어떤 규칙이라는 뜻이 되잖아요. 네. 왜 우리말로 등식이라는 요 단어를 네모라고. 네모와 과정이라고 번역을 했을까? 그것도 궁금하네요, 진짜. 예. 등식을 왜 그렇게 얘기했을까? 그러니까 이퀘이션이라는 영어 단어를 이렇게 번역한 이유가 뭘까 하는 거죠. 왜 네모일까요? 네모방. 왜 방일까? 그러니까요. 요 단어가 만들어진 과정을 좀 설명하려고 해요. 예. 그러니까 구장산술이라는 고대 중국의 수학책이 있어요. 들어본 거는 기억이 나요. 이게 이제 한나라 시절이니까 그 아까 아메스 파피루스보다는 약간 좀 더 뒤에요. 어쨌든 얘도 기원전인 중국도 건 이미 마찬가지죠. 그렇군요. 그래서 말 그대로 구니까 9개예요. 장 챕터. 1장, 2장, 3장 할 때. 그러니까 9개의 장으로 구성된 계산하는 기술을 다룬 책이에요. 그래서 총 챕터가 몇 개? 9개가 있겠죠. 그 중에 8번째 챕터 제 8장의 제목이 방정이에요. 그래서 여기에도 이제 여러 가지 기하학적인 문제와 산술적인 문제들이 다 같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이 방정이라는 단원에 보면 어떤 문제들이 나오냐 하면 우리식으로 좀 표현해 보면 이런 거죠. 김첨진의 눈에서
수학을 해서 별을 벤 거예요. 음. 근데 별을 구별을 해봤더니 두 종류가 있더라라는 거죠. 음. 상등벼가 음. 있고 하등벼가 있더라라는 거예요. 벼가 뭔지는 아시죠? 그럼요. 쌀나무? 네, 맞아요. 쌀이 열리는 바로 그 벼. 이제 상등벼라는 건 말 네. 그대로 나달이 아주 실하게 달려서 좋은 예, 상품에. 상등의 상품의 벼고 하등벼는 나달이 좀 부실하고 축정이가 많아서 털어봤자 쌀이 많이 나오지 않는. 않는 그러한 벼예요. 그래서 이제 각각의 수확량으로부터 얼마의 쌀이 얻어질까를 이제 얻어보기 위해서 이런 일을 하는 거죠. 상등벼를 석 단을 털고 하등벼를 두 단을 털었더니 쌀이 얼마나 나오는지를 세어본 거예요. 뭐 20마리 나오더라. 이번엔 하등벼를 뭐 두 단을 털고 상등벼를 두 단을 털고 하등벼를 뭐 한 단을 털었더니 쌀이 15마리 나오더라. 그러면 상등벼와 하등벼를 각각 한 단씩 털었을 때 얼마나 나오는 쌀의 양은 얼만큼씩이겠니? 이런 식의 질문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중간 관리 계급들이 세금을 결정하거나 아니면 수확량이 얼마일지 예측하거나 이럴 때 굉장히 중요하게 그렇겠네요. 필요한 계산이겠죠. 그러면 이런 형태의 문제를 우리한테 풀라 그러면 우린 지금 이제 데카르트의 후손이니까 우린 프랑스인은 아니지만 어쨌든 상등벼 한 단 털었을 때 나온 쌀의 양을 x, 하등벼 한 단 털었을 때 나온 쌀을 y라고 Y. 하면 이런 거죠. 3x 더하기 2y를 했더니 24가 되었고 네. 2x 더하기 y를 했더니 네, 15가 15. 되었어. 이런 연립 방정식을 만들고 연립이라는 것은 두 개 이상의 방정식이 동시에 성립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연립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방정식을 풀거든요. 이 연립 방정식 풀이법은 이제 중학교 2학년 때쯤 배우게 돼요. 근데 고대 중국인들은 당연히 이런 미지수 표현법이 없었겠죠.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네모난 판때기, 이건 이제 산반이라고 불렀어요. 산반을 이렇게 칸을 나누어서 산반이라고 부르는데 이렇게 칸을 나누어서 상등벼 석단, 하등벼 두 단 털었더니 20마리 나왔고 네. 두 단 한 단 털었더니 15마리 나왔어. 요 숫자들을 산가지라고 해서 나뭇가지를 집어넣어서 표현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산가지들을 움직여 나가면서 요 네모안의 식들을 적당히 변형을 수치들 변형을 시켜서 여기에 나오는 놈을 찾아내면 상등비 한 단 털었을 때 나오는 쌀의 양과 하등비 한 단 털었을 때 나오는 쌀의 양을 구할 수가 있게 돼요. 요게 이제 사실은 지금 현대 연립방정식해법하고 사실 똑같은데 이것을 나뭇가지 움직이면서 계산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네모 안에서 어떤 일정한 규칙에 따라서 산가지를 움직임으로써 그래서 예, 방정식의 근을 구한다. 답을 구한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방정식해법을 다룬 일반적인 책을 중국에서는 산반서라고 불러요. 이것이 이제 수학책을 통칭하는 말로 나중에 변화하게 되죠. 그렇군요. 산반 위에서 산가지를 움직인다. 그래서 방정이라는 그런 단어가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우리 고등학교 때 옛날 사람이기 티나겠지만 사조영전이라는 무협 소설이 유행할 때 그 주인공이 산고라는 여자를 만나게 되는데 그 산고가 바로 이 계산 산자를 써서 계산하는 고모님이란 뜻이에요. 계산하는 아주머니 정도. 그래서 이 사람이 지은 집안에서 하루 종일 방정식만 풀고 있는. 왜 그런데요? 그러니까 방정식의 이제 해법에 이렇게 굉장히 미쳐 있는 캐릭터로서 이런 인물들이 등장을 하게 됐던 것도 중국의 이러한 수학책, 이런 책에서부터 그 이야기의 유래가 나왔던 것임을 알 수 있는 거죠. 네, 재밌네요. 자, 어쨌든 지금까지 이제 우리가 살펴본 건 방정식이라는 단어의 뜻과 방정식의 해법들이 어떻게 발전해 왔는가 하는 것들을 지금 살펴본 거고요. 참 어떻게 보면 이 판에다가 가지를 움직이는 건 되게 원초적이잖아요. 그렇죠. 사실 우리도 저는 지금도 그런 비슷한 것들을 하고 맞아요. 있거든요. 사실은 이것이 나중에 발전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주판의 형태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겠죠? 예. 그래서 주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산반서에 사실 그 활용법들이 다 나와 있는 거죠. 재밌네요. 모르고 있었던 거 재밌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어쨌든 연립방정식 해법에서부터 이제 방정이라는 말이 나오는 것이고 어쨌든 살기 위해서 되게 간단한 눈을 확 들어오는 식들을 만들어 가는군요. 그렇죠. 어쨌든지 간에 주어진 문제들을 해결해야지만 뭐 살아갈 수가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살아남기 위한 어떤 삶의 지혜들로서 음. 이제 이런 것들이 만들어져 왔던 거죠 지금까지. 네. 자, 다음 시간에는 네.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방정식이란 말에 접근하기 이제 바로 전에 고대 그리스의 방정식, 또 있어요? 예, 그리스인들은 그 방정식을 또 어떻게 접근했는가 하는 것들을 좀 살펴보고, 아까 말씀하셨던 거에서 좀 발전된?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이집트의 이제 수학을 받아들여서 그리스인들이 한 단계 더 나아가게 되는 그렇군요. 단계를 좀 보고요. 네. 그 다음에 또 생각나는 걸 할게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 안녕.